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터 엔잡러 조규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전에는 쿠팡에서 MD를 했었고요. 푸드, 뷰티, 패션, 유아동, 로컬 등을 담당했었어요. 쿠팡에서 MD를 한 이후에는요. 헤드헌터와 마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진로교사, 방과후 교사 등을 했었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직업적으로 전문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강의 분야는 취업과 진로, 창업, 유튜브, 생각정리 스킬, 엔잡러 등이 있습니다. 강의하는 것 말고도 컨설팅, 코칭도 하고 있고요. 교육 컨설팅 회사인 K-인플루언서를 창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연 에이전시 역할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연 에이전시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 에이전시도 하고 있고 광고 대행사 역할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크리에이터로서는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로서 유튜브에서 4,620분 정도 되시는 구독자가 있는 그런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도 엔잡러 조규림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강사가 되면 좋은 거? 일단 첫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대비해서 돈을 좀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수록 좀 더 그 보상을 크게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이죠. 1시간의 일을 하더라도 보통 기업 강사분들 최저 강의료가 한 3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대비 굉장히 효율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간적으로 참 좋아요. 일단 출퇴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집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줌으로 강의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이 없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관계적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상사나 동료 이런 어떤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자유롭고 독립적인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을 강의를 하면서 되게 많이 만나게 됐어요. 다양한 이제 기업의 대표분들도 만나게 되고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만나게 되면서 이런 관계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고 그 이외에는 뭐 정신적으로도 되게 좋죠. 명예나 존경이라던가 인기, 칭찬, 뭐 인정, 대우 이런 거를 많이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사가 되면 나쁜 거는요. 일단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점이랑 거의 다 비슷한데요. 첫 번째, 경제적으로는 좀 들쑥날쑥할 수가 있어요. 매번 빵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매월. 그래서 이번 달은 또 빵원으로 시작하고 다음 달도 또 빵원으로 시작하는 들쑥날쑥한 거.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패턴이 없어요. 루틴도 없어요. 좀 이걸 루틴을 내가 혼자 잡아가야 돼요. 그래서 막 늦게 자고 좀 늦게 일어나게 될 때도 있는데 그런 패턴과 루틴을 내가 좀 잡아야 됩니다. 일단 강의 시간보다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강의하는 시간이 뭐 1시간이라면 준비하는 시간은 뭐 한 진짜 일주일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거의 뭐 저의 평생의 이야기를 딱 줄여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사실 이런 준비할 때 준비 시간에 대한 보상이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고요. 정신적으로는 또 상당히 외롭습니다. 공황장애가 있는 그런 강사분들도 많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고 매번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연예인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 대인기피증, 스트레스 이런 거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만족도를 좀 잘 받아야 되거든요. 매번 그래서 별점 인생이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강사는 상당히 많이 다른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강의 경력이 일단 첫 번째 강의가 아닌 강연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2016년 때 벌써 지금 연수로는 5년 차네요. 내년에 이제 6년 차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게 된 게 이제 취업 아카데미에서 이런 학원 강사 활동을 했었죠. 처음에 어떻게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냐면 제가 맨 처음에 강의가 아니라 강연으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의는 뭐 유튜브 강의, 뭐 영상 편집 강의, 아니면 뭐 취업 강의 이런 게 있는데 강의가 아니라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강연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 처음에 주제가 뭐였냐면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나의 꿈에는 힘이 있다 라는 주제로 저의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을 했었고 그 당시 수익은 빵원이었습니다. 재능 기부였거든요. 그때 이제 일반인이 강연을 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강연회를 갔을 때 다음 일반인 강연을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번쩍 손을 들어서 자진을 했었어요. 그렇게 강사가 될 줄 몰랐는데 네, 강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강사를 어떻게 했냐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후에 돈을 받으면서 강의를 하게 된 거는 C 회사에서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중고등학교에 직접 가서 진로 교사로 이제 파견을 나가서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을 했었어요. 이때 이제 PPT를 외워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시간당 시급은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였었고요.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말고도 파트타임으로 다른 대학생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전 이미 뭐 대학교 졸업하고 쿠팡 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나와서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사라지는 직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업가는 어떤 정신이 필요한지, 탐스 신발을 하나 사면은 하나를 이제 탐스에서 기부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기업가 정신에 관련해서 이제 보드게임, 그런 것도 하고, 창의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팀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팀에서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면 좋을까, 어떤 아이디어 상품, 아니면은 어떤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 개발하면 좋을까 그런 거를 이제 각 팀별로 전지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하고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소년원에 가서 강의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 같이 만들기 그런 조별 활동을 하고 또 기업가 정신 게임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잡코리아, 사람인 이런 데서 강사, 강의, 교육 이렇게 해서 막 검색을 해봤었어요. 나중에 이제 진로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먼저 그런 필드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런 교육 계통에 이력서를 막 넣어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교육업을 좀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아이 회사에 그 회사에서 이제 초등학교들 다 입찰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 아이 회사에서 이제 방과후 컴퓨터 교사로 초등학교에 파견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릴 때 마침 땄던 워드 프로세스 1급이랑 커말 2급이랑 그리고 모스 파워포인트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의를 하고 한 달에 한 140만 원 정도를 받고 일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PPT 그리고 한글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드렸고요. 제가 이제 PPT로 이제 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랑 같이 얘들아 오늘은 우주를 그리자 해서 우주를 그리고 오늘은 오버워치 편지지를 만들자 해서 편지지도 만들고 그리고 한글 타자 게임 해볼까? 뭐 이러면서 타자 게임도 하고 마인크래프트 게임도 하고 그리고 코딩하는 거를 해서 이제 또 송중기를 구해라 이런 게임 같은 거 만드는 거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가르쳐줘야 되는 거를 이제 선배한테 인수인계를 받고 또 책을 보면서 독학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알려줬었죠. 근데 그 이후에는 제가 취업 아카데미 강사를 하게 되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쿠팡이라는 회사에서 5,500명의 지원자 분들 중에서 어떻게 그런 직무 관련된 아르바이트 경험이 되게 많아가지고 1등으로 수석 입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력도 있었고 그 이후에 헤드헌터를 했던 이력도 있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굉장히 취업과 진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바탕이 있어서 취업 아카데미를 갈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제 이력서가 굉장히 짧은 이력들로만 가득한 그런 엉망인 좀 이력서, 자소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딱 한 판 뒤집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10번 넘게 이직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나는 자소서랑 면접은 좀 잘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소서는 잘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잡코리아와 사람인의 진로 컨설턴트라고 검색을 해서 또 제 이력서를 마구마구 넣었던 거죠. 진로, 막 이렇게 진로 컨설턴트. 그래서 이때 진로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도 이제 합격을 했었는데 그 회사는 이제 운영 스태프더라고요. 약간 강연 에이전시 쪽이었는데 이렇게 교육 컨설팅 회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계속 이제 강사님들 스케줄링하고 대학교에 이제
강사님들 파견하고 섭외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제가 그런 거는 쿠팡에서 굉장히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더 배울 것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취업 컨설턴트로 붙은 곳을 갔어요. 거기서는 이제 학생들이랑 상담하고 컨설팅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이제 컨설팅 상담 그런 느낌보다는 학원 강사로서 이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진로나 어떤 꿈쟁이 선생님 약간 이런 쪽을 제가 되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당장 이제 취업을 해야 되니까 자소서 면접 이런 쪽으로 하는 친구들이 다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진로 컨설팅도 결국 취업이랑 연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길 간 거죠. 가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일을 참 잘했고 제가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반 프리랜서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체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루 6시간 강의와 컨설팅은 좀 버거웠었어요. 그래서 그냥 체력이 약한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강의를 하기로 하고 상의를 해서 반 프리랜서로 활동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되는 날만 이제 제가 하겠다 이렇게 상의를 해서 시간당 시급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어떤 진로와 관련된 그런 교육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었어요. 그때 제가 만들었던 회사 이름이 조언니 아카데미였죠. 교육 컨설팅 회사를 창업하고 어떻게 회사 밖에서 강사로 혼자 살아남았냐? 일단은 취업 강사로서 제가 프리랜서 활동을 했잖아요. 이때 저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곳이 그 재능 플랫폼이자 지식 노동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숨고였어요. 숨은 고수의 줄임말인데 숨고 덕분에 학원 시세 정도로 이제 학생들에게 비슷한 가격으로 해서 컨설팅을 할 수가 있었고 저는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좀 건강적으로 근데 제가 따로 나서 독립을 해서 하니까 한 달에 한 10명 정도의 학생을 만났는데 1대1 컨설팅으로만 그렇게 해서 계속 강의와 컨설팅을 했었고요. 숨고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한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유튜브 컨설턴트를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퍼스널 브랜딩 강의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자주 들으러 갔었고 한 번은 유튜브로 월천 벌기라는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본 적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유튜브로 어떻게 월천을 벌까? 좀 말도 안 된다. 막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강의를 하셨던 분이 이제 유튜브 컨설턴트님이셨던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세계를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튜브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마치 취업 컨설팅처럼.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만나는 유튜버 분들이 다들 자기 직업에 굉장히 만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컨설팅보다 유튜브 컨설팅을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려면 제가 먼저 열심히 유튜브를 배우고 또 운영을 또 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배우고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업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된 교육회사와 대학들에서 저한테 선생님 유튜브 강의도 할 줄 아세요? 그러면 저희도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강의도 자연스럽게 더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강의 분야가 되게 다양해요.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강의는 유튜브 강의고요. 최근에는 이제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도 인천지역대학과 전북지역대학에서 이렇게 평생교육 쪽 그런 쪽도 맡아서 진행을 했었고 전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족분들이 이제 이주 여성분들이 유튜브를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제 배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르쳐 드렸고요. 또 농촌진흥청에서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는 카이스트에서 은퇴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의를 이제 내년에 진행하기로 되었고요. 유튜브 컨설팅 같은 경우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50세가 넘으신 분들이 이제 새로운 직업을 탐색하실 때 유튜브를 많이 고려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강의 다음으로는 엔잡러 강의가 많은데요. 제가 휴넷의 해피칼리지에서는 지금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등에서 하고 있고 여전히 취업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취업 특강을 했고 수원시, 아산시,
이런 청년 멘토링 특강 이런 쪽 많이 하고 있어요. 창업과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심사위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구에서 이제 영등포구 구청장님으로부터 위촉을 받아서 콘텐츠 제작과 창업 쪽에서 또 멘토링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강의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자신을 되게 나 공부를 많이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은근히 사람들이 내가 뭐가 관심인지 막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냥 바쁘게 막 살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뭘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뭐고 어떤 것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싶은 게 있는지 어떤 콘텐츠를 해야지 내가 즐거울지 이건 마치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할 때 내가 콘텐츠 분야를 선정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강의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요청받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규림아 나 자소서 좀 봐줘. 면접왕 규림아 나 면접 좀 도와주라. 이런 이야기를 대학 시절 때부터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쿠팡에 취업했을 때도 이제 임원분께서 본인의 조카한테 좀 공유를 해주고 싶다고 제가 아직도 그 자소서를 갖고 있냐고 합격했을 때 자소서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임원분과 제가 이렇게 만날 일도 많이 없고 임원분이 저한테 뭔가 부탁을 할 일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평소에. 그런데 자소서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공유를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게 저의 강의 콘텐츠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다시 강의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저는 아마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온오프믹스나 이벤터스 같은 모임 플랫폼을 활용해서 제가 무료로 강의를 할 테니까 들어오세요 라고 한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좀 그 강의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피드백을 좀 받을 것 같고 블로그나 뭐 유튜브 커뮤니티, 인스타그램에도 제가 강의를 무료로 한다라면서 알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으로 줌으로 강의를 개최를 할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부터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강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올리는 것보다는 망고보드로 포스터나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블로그나 인스타에 홍보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제 나중에 기업이나 기관이나 대학, 뭐 중고등학교 교육 담당자분들이 보고 연락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강연 에이전시 등에도 연락을 먼저 할 것 같아요. 강의 제안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메일을 보낼 것 같은데요. 강연 에이전시에는 뭐 세바시, 그리고 강사야, 파인드 강사, 인플루엔셜, 커넥트 밸류, 오간지 프로덕션, 더더 강사 에이전시,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교육 컨설팅 회사인 K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네, 저의 이메일 주소도 알려드려 볼게요. 저의 이메일 주소는 adviceonnie@naver.com인데요. adviceunnie@naver.com입니다. 강의 제안서 많이 보내주시고요. 강의 제안서 샘플은 네이버에서 강의 제안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미지 탭에 딱 가보시면 이미지 샘플이 있는데 네, 제 남자친구이기도 하지만 네, 복주환 강사님, 생각정리 스킬, 생각정리 스피치, 생각정리 기획력을 쓰신 복주환 작가의 이제 강의 제안서 샘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기업, 기관, 대학 강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강의를 먼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클래스 101, 클래스톡, 에듀캐스트, 타링 이런 곳들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아예 자체 플랫폼 홈페이지를 자기가 그냥 직접 만들어가지고 비메오로 연결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줌 라이브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지금 이렇게 클래스 101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복주환 강사님 강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오프라인 강의라던가 기업, 기관, 대학 강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직접 강의를 만드실 수가 있으시고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또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어요. 사실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디자이너님한테 이제 따로 외주를 드려가지고 저희는 이 안에 있는 이런 카피, 원고 이렇게 넘겨드리고 여기에 어떻게 해주세요. 사람 얼굴처럼 일러스트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잘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진이랑 이렇게 같이 깔끔하게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 작업을 해서 그 상세 페이지를
클래스 101에 넣었습니다. 사실 보통 클래스 101에서 이렇게까지 상세 페이지를 넣었던 크리에이터님들은 없으셨는데 저희는 그런 새로운 도전을 같이 팀으로 해서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101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에듀캐스트, 클래스톡 그리고 나중에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서 비메오 등과 연결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시를 한번 쭉 보여드려 봤어요. 이렇게 커리큘럼도 정말 37강 정도 만들었는데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보람 있었고 지금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엔잡러 조규림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강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강사가 되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처음 강사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조언과 꿀팁, 그동안 강사로서 해왔던 강의 분야와 콘텐츠, 클래스 101 제작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 채널 엔잡러 조규림,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콘텐츠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